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평 풀이를 하러 온 안정환 쌤입니다. 자, 구평은 잘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체감한 거에 비해서 내가 EBS를 잘 체감했는지,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많고 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수학 이제 국어 말고도 영어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간단한 총평과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EBS에서 어디에서 연계가 됐는지 이제 개별 문항은 문제를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수능 완성에서 5문항이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영독에서 2문항.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영어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 시점에서 6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6평은 영어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영독에서는 6문항. 완성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수능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걸 보면 누구나 약간 수능 특강 영어를 좀 약간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내고 있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에 그렇게 이제 수능 특강 영어에서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평범한 해는 아니고 이런 해일수록 사실 재수생이나 이런 N수생보다는 이제 국가에서는 고3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하기 때문에 고3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한 책이 뭘까요? 내신 대비 때문에 수특 영어를 제일 열심히 했을 텐데, 그쵸? 그럼 고3 입장에서는 지금 6평이랑 9평에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한 수특 영어 거의 안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능에서는 수특 영어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뭐 무조건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쌤 생각에는 매우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의견 같이 보여요. 왜냐면 사실 각 그 책마다 지문이 엄청 좋은 게 많지는 않아. 수능 완성해서 이미 한 시험에 수능 완성해서 이번에 5개나 냈고요. 그 다음에 영독도 이제 8문제나 소진이 됐고, 그렇죠? 영어만 할랑 한 문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영어는 이제 출제자 입장에선 소스가 많은데 약간 아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쌤도 출제를 좀 해봤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7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집중할까요? 사실 이 시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고 그걸 몰라놓은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구평을 보고 나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계산했을 때 수시를 쓸 때 이제 최저 학력 기준에서 영어가 뭐 1 혹은 2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평을 살짝 봤을 때 뭔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하긴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쌤도 이제 단과 외부에서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문의가 늘 그랬지만 9월 이후가 오히려 영어는 더 많아지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난이도가 우리가 무조건 빈칸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에 비해서 빈칸의 난이도는 쌤이 수업 때도 말했지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빈칸 4개 중에 앞에 2문제는 직접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계 체감을 많이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짧은 빈칸이고 그 빈칸이 보통 위에 뚫려 있어서 general statement, 일반 진술 혹은 주제에 가까운 단어일수록 그거는 빈칸이라기보다는 쉬운 요지와 주제 정도의 난이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빈칸 앞에 2개는 사실 킬러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있는 33번, 34번 그 문항 정도가 살짝 이제 어려울 수 있으나 이번 시험에도 보니까 지문은 어려운데 답이 쉬워. 그래서 지문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야 막 이랬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1번인 건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33번이 계속 처리되는 추세이고 34 하나 정도가 어려우면 어렵지 않았나 요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사실 4개가 다 완전 쫄아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닌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페이지는 어디냐 하면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연결되는 순서하고 삽입 그쪽인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순서 삽입도 두 문제가 직접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순서 삽입에서는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원래부터 출제 그 지침서 거기에서부터 까다롭게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에 힘을 많이 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구평을 봤을 때 자기가 그럼 앞으로 그 EBS 비중은 얼마나 둬야 할까요? 전 EBS만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바사지만 이게 이제 체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구평을 봤을 때 7개가 나오는데 난 7개는커녕 무슨 뭐 한두 개 알아볼까 말까 아니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체감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아주 난 그냥 5페이지는 그 숨도 안 쉬고 풀었다. 체감이 아주 잘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는 네모낭이 전부 다 EBS 연계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어법, 어휘, 빈칸 앞에 2개 거. 그 다음에 뒤에 그 무관한 문장 고르기와 그 다음에 순서 하나, 삽입 하나 이렇게 이제 직접 연계가 되죠. 자, 체감을 많이 느낀 친구는 사실 지금 70여일이라 하지만 이미 EBS 공부를 좀 한 친구이기 때문에 전지문을 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을 것 같죠? 쌤이 세봤거든요. 도표도 빼고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거 심경 다 빼고 했을 때 넉넉 잡으면 한 470 후반대 정도의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한 480개 정도? 예, 그 정도의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70으로 대충 나눠도 이제 하루에 그죠? 수능 전날까지 보는 플랜보다는 수능 2주 정도를 남기는 플랜을 짜는 게 좋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9개 내지는 10개 정도의 지문을 매일 본다면 전 지문을 수능까지 볼 수 있는 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EBS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하나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지문, 수특 영어 처음부터 그 다음에 수한 끝까지 전 지문을 매일 9개에서 10개씩 보시면 수능 2주 전에 모든 걸 볼 수 있고 2주 동안 마무리할 수 있다. 그쵸? 그런 식으로 가세요. 매일 이 정도 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주 남아요. 그런데 저는 체감이 너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실 보기 시작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치? 이런 사람은 확 많이 보면은 결국 또 안 본 거하고 비슷해. 그치? 그냥 어렴풋한 그냥 기억만 남겠지? 그런 사람들은 좀 누가 찝어주는 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쌤 교재 마녀공장에서 이제 다 지금 이거 여기서도 5개가 나오고 여기도 6개인가 7개인가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문을 지우시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녀공장은 쌤이 선별 지문을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선별 지문 위주로만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내가 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보면 사실 시간 한정되고 많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별 지문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EBS만 할 건 아니에요. 생각해봐. 구평에서 제일 어려운 게 EBS였니? 아니잖아. 제일 어려웠던 거는 34번 빈칸 마지막 비연계랑 그 다음에 요약 어려웠었어요. 40번.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비연계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3개 정도 쌤이 이제 교재로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루에 3개 정도는 비연계로 뭔가를 매일 감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EBS가 아닌 킬러를 대비한다. 2가지 코드를 다 잡기 위해서 근데 양이 많을 필요는 없어. 양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루에 2-3개 지문, 3지문 내지는 뭐 여유되면 5지문 정도까지는 비연계를 매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옛날에 풀었던 걸 읽어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비연계라는 거는 새 지문을 보고 내가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보는 지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뭔가의 새 지문을 읽고 푸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기본은 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문법하라는 뜻은 아니라 해석 꼼꼼하게 하는 연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휘 구평에서 시험지에서도 아직 모르는 단어가 있다
라고 한번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9평인데 수능이랑 제일 닮았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도 내가 아직 외우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실 그 영어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 거지. 9평 시험지 당장 들쳐서 모르는 단어, 특히 동사 위주로 많이 외우라고 내가 강조했었습니다. 동사, 수거 위주로. 그거 위주로 이제 단어 암기하시면서 매일 EBS 단어장과 함께 단어도 끝까지 이제 놓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는 마지막에 갈수록 잘하는 친구도 마찬가지 놓으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감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학습 전략을 짜시고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정답률이 49%가 이제 집계가 됐던 그런 문항인데, 그러면 뭐 아주 이제 쉽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형 자체가 가끔 이게 3페이지다 보니까 듣기를 풀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21번은 고난도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빈칸이 요즘 이제 앞부분이 쉬워지면서 사실 빈칸 앞에 두 개는 직접 연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빈칸인데 그게 대부분 주제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곡의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이거는 작년에 새로 나온 유형인데요. 이 신유형은 그 본문에서 밑줄 친 거를 그대로 찾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빈칸과 사고가 똑같이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서 푸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여기서 밑줄한 내용은 뭐냐면 Don't knock the box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오답률을 봤더니 오답 선지가 4번이 많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포인트를 자꾸 놓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 실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맨날 걔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돈트를 못 봤어. 이해 다 했는데 모르는 단어도 없었고 내용 파악 제대로 했는데 4번 했어 실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실수는 빈칸에서 아까 유형 풀이가 똑같다고 했죠.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건데 부정어까지 포함돼서 밑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주제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주제의 반대 아니면 주제의 반대라면 다시 주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보통은 이제 주제 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요게 주제의 반대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요 돈트까지 들어가야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약간 꼬였던 것 같아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쌤이 이제 그 지문을 이제 찌우면서 할 거예요. 이제 일부러 필기를 한 버전을 띄우겠습니다. 그냥 시험지는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친구들은 나랑 같이 똑같은 말을 밑줄끼리 같은 말 paraphrasing, 물결끼리 반대말 이렇게 paraphrasing을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거는 주제하고 반대라서 물결, 돈트까지 만약에 밑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는 밑줄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라고 일부러 이제 텍스트를 손글씨를 첨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첫 문장입니다. G라고 써 있을 거예요.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함으로써 you prepare for the few most likely scenario. 시나리오를 대비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프리페어리 가능해진다. 뭐 때문에? expect,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요게 이제 G, general idea에 들어가죠. G 라는 거는 포괄적, 일반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general 한 개념이다 보니까 주제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잡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이거 주제로 잡았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뭐 어때? 나 지금 한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손해볼 게 뭐야? 그쵸? 아닌 경우는 뒤에서 however나 이런 걸로
전환이 되는 경우인데 그건 그냥 도입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다시 그냥 올라가서 지울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만 알면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표시하시면 돼요. 아까 그거 X 치고요. 그죠? 자, 내려왔어요. It's therefore 하면서 쭉쭉쭉 가다가 자, 한 7번째 줄인가요? paraphrasing 되는 말이 있어요.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는 거 있잖아. 일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번 따지면서 살 수는 없다 이거야. 기대대로 이제 보통은 벌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이거 보통 이렇게 생긴 건 컵이려니 물 따라 마시고 이렇게 생긴 건 조금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다르지만 주전자려니 하면서 뭐가 여기 물 있겠지. 이런 식으로 기대를 통해서 하지 이게 진짜 주전자가 맞나 이게 진짜 컵이 맞나 일일이 매번 따져볼 수 없다. 라는 것이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우리가 기대된 대로 살고 거기에 맞게 태도를 준비한다. 요런 맥락이죠. 그래서 쌤이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knock the box가 약간 우리 속담 중에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말이 있죠. 그거 같은 말이에요. knock the box만 보면. 그쵸? 그러니까 박스인 걸 알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조심해서 일일이 확인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다리인 걸 알지만 사실 그 속담은 돌다리인 걸 알아도 두드려보고 매사에 항상 신중하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야, 다리잖아. 그냥 건너. 뭘 그걸 매번 돌 한 100개 있으면 그 다 두드려볼 거야? 이게 주제잖아. 그치? 그거 하지 마. 이게 주제잖아. 그치? 그래서 보시면 furthermore 바로 밑에부터 쌤이 물결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걔가 이제 주제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 그죠? familiar object이면 familiar 하면 솔직히 expectation이 있을 텐데 거기에 굳이 모든 possibility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정개념, 이거는 반개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약간 누워있는 채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게 자, pound and that nail 못을 박을 때 이게 망치로 박을까 전화기로 박을까 가끔 엄청 딱딱한 전화기면 막 못이 박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확인을 해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망치가 있으면 그냥 망치로 박으면 되지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뒤에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해요? 그냥 원래 고정된 그 쓰임대로 하면 되지 망치면 못 치고 전화기면 받으면 되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functional fixedness라고 표현하죠. functional fixedness. 요것도 이제 얘랑 같은 이제 정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functional fixedness. 그게 이제 relief.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그냥 기대한 대로 살면 되니까. 그 아래 이제 물결은 이제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y.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ies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그쵸 얘랑 같은 말이니까 그냥 네, 다 안 적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 결론 so도 사실 잘 봐야 돼. so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는 거 자체가 so 자체가 결론 줄게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제로 보세요지 요것만 그 실수 아니에요. 요것만 자꾸 주제로 혹은 주제 반대로 거기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knock the box 하지 마세요. knock the box 하지 마세요. 라는 걸 찾아서 그러면 뭐를 찾아야 돼요? 요 개념을 찾아야 되죠. 밑줄까지는 don't까지는 밑줄 개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based on your habitual expectation. 그쵸? 요 부분. habitual expectation 1번에 해당하는 말이고 요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오답 1위에 빛나는 4번 보시면
all possible outcomes를 think over. 항상 검토하면서 살자라는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태도겠죠. 그렇게 하라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속담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항상 영어 어떻게? 지문에 입각해서 지문에서 헛소리를 하면 헛소리가 주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상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많이 얘기했죠? 자, 3페이지에서는 요거 하나 이제 풀이하고 4페이지를 지나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는 EBS 페이지라는 거 많이 얘기했었죠? 29번 어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문제가 모두 직접 연계되는 EBS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계 체감을 좀 잘 해요. EBS 좀 잘 알아보는 편입니다. 공부 좀 했어요. 하시면 사실 EBS 페이지인 5페이지는 듣기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제는 듣기도 잘하고 EBS도 열심히 했다는 전제입니다. 네, 그래서 31, 32 같이 이제 짧은 빈칸이다. 이러면 진짜 이제 솔직히 거의 요새 주제 물어보고 키워드 물어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듣기 하면서 해도 모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전제는 듣기 무조건 나는 언제나 다 맞고 그 다음에 EBS 공부 많이 했어요 입니다. 자, 29번도 듣기 하면서 사실 풀기는 괜찮아요. 적당히 어법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사실 수능이 어법 대비가 많이 될 필요는 없고 맨날 나오는 개념은 정해져 있어 라고 하면서 쌤이 늘 얘기했던 게 관계사였죠. 역시나 구평에도 관계사가 무려 1번에 나왔어. 그러면 이게 이제 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지. 내가 정말 자신이 있으면. 29번이 다른 문항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영어는 다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봐요. 그러니 3번이 괜찮은 것 같아도 4번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더 괜찮을 수 있거든. 그쵸? 상대적으로 베스트가 뭐야? 라는 걸 물어보는 게 다른 문항이라면 어법은 틀린 거 뭐야? 그 말은 뭐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밖에 없죠.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법 자신 있어서 1번 확실히 틀렸다라는 걸 안다면 사실 2, 3, 4, 5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듣기 하면서도 괜찮고 답이 설사 이제 1번인 경우 거의 없으니까 아니라고 해도 읽다가 끊어졌을 때 어떤 통으로 물어보는 아까 3페이지에 있는 제목이나 주제나 요지 같은 거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듣기 하면서 풀기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the only answer, 유일한 답이 있는 문항입니다. 어법은 유일한 답을 고르는 문항이고요. 자,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performance showcase. 자, performance showcase. 요게 뭐예요? 선행사가 되겠죠. 그쵸? 자, 선행사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which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고 뒤에 나오는 말들 보니까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 best, pp, and 또 다른 rest, pp 이렇게 됐네요. 자, 주어가 있다. 목적어는 수동태라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를 따질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 필요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명사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완전하다예요. 명사 필요 없어요. 대명사잖아요. 예. 앞에 붙은 관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관계는 그냥 이 문장을 연결한다라는 뜻이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 대명사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명사가 필요 없는데 대명사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where로 바꾸셔야 하고요. where는 관계 부사죠. 부사가 못 들어갈 자리는 없죠. 명사는 명사가 가득가득 차 있어. 주어도요. 저기 만석이고 목적어도 만석이에요. 그럼 들어갈 자리 없죠. 대명사는. 하지만 부사는
액세서리잖아요. 네. 한 문장에 부사가 뭐 5개, 6개 제한 없잖아.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 완전한 문장에 예, 부사랑 같이 궁합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부사 뒤에는 완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봤더니 3번을 해서 많이 틀렸더라고. 3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1번에 해당하겠고 3번.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necessary인 줄 알고 틀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안 읽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읽는다는 게 뭐냐면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요게 봐봐봐. 3번 뒤에 necessarily가 부사이잖아요. 그쵸? necessarily가 부사인데 뒤에 excellence가 명사가 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상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눈으로만 보면. 그치? 얘는 뭐를 안 한 거야? 해석을 안 한 거지. 이런 거는 뜻으로 푸셔야 돼요. 뜻. 어법도 요새는 뜻으로 푸는 세상이야. 여러분 그거 싫어하잖아. 문법 용어 달달 외우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럼 해석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싫다고 그러고 해석도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풀어요. 그죠? 그러니 자 이것도 보시면 쌤이 손필기에다 체크는 해놨어요. 요 사이에 생략된 값이 있지. 이걸 해석 안 하면 어떻게 알아내겠어. 그치? 그냥 해석을 안 하고 눈으로 풀었다. 그럼 이걸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necessary excellence란 뜻이어야 돼. 필요한 뛰어남 이란 뜻이 필요한지 아니면 반드시 demonstrating excellence 하는 것이 necessarily 반드시 demonstrating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런 뜻인지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상 demonstrating excellence를 necessarily 한다 라는 말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 뒤에 그래서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가 지금 수식하는 건 뭐예요? 요 부사가 수식하는 거는 요 demonstrating이죠.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네 없네 여기에다 걸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런 demonstrating 같은 그것은 부사 그쵸? 준동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준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처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31번도 연계구, 2번도 연계구, 30번도 연계예요. 네. 그러니 연계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시죠? 유형 자체 좋고 문제가 좋으니까 공부 삼아 풀어는 보시되 풀이에서는 일단 빼고 오답률이 높았던 비연계 33으로 가겠습니다. 네, 열로 오시면 되겠어요. 33 볼게요. 이거 오답률 55% 되네요. 네, 55%. 오답률이 아니라 정답률이야. 정답률이 55%. 자, 나는 이 질문을 읽을 때 좀 추상적이다. 애들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Since human beings are at once similar and different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체가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해. 이렇게 시작하면 철학적이고 뭔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쫄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 공중에 떠있는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지구상으로 내리세요. 예, 쌤처럼 A, B 이렇게 매겨도 되고 밑줄 물결 하셔도 됩니다. 쌤은 이제 두 가지로 다 보려고 네 비슷한 유사성의 A를 매겼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여기에 B를 손필기 보시면 예 그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쵸? 네. 자 보시면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because of both. 자 평등에 관한 treated equally 평등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네요. 네 이것은 grounds라는 거 단어도 놓치지 맙시다. ground라는 거 기반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기반하다. 쌤이 손필기 한 거 보시면 내가 그 까만색으로 이렇게 단어를 굳이 써놓을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써놨잖아요. 그쵸? 이런 건 외우세요.
네, 쌤이 단어는 전부 다 검정색으로 해놨거든. 근데 내가 모든 단어를 한 건 아니고 유난히 가끔 해놓은 게 있어. 그 꼭 외우라는 뜻이야. 솔직히 9평에 나왔는데 수능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어?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게 9평에 나온 모르는 단어가 이거였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안 외우고 지나간다는 거는 진짜 약간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단어는 걔는 좀 외워주세요. 자, 어디에 기반해요? Not in human uniformity. uniformity가 요 유사성에 해당하는 A겠죠. uniformity에만 기인하는 게 아니고 B가 뭐게? 당연히 다른 걸 텐데 uniformity만 기반하는 게 아니라 interplay of uniformity 얘와 difference 둘 다의 interplay 상호작용에 interplay 상호작용에 기반을 해야 한다. 그쵸? 네. 즉 정리할까요? 얘만 갖고는 안 되고 얘 더하기 얘까지 있어야 뭐다? equality 평등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쌤이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손필기에다가 다른데 똑같이 대하면 다른 점이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그게 평등이냐는 거야. 똑같은 점에만 기준을 맞추면 예를 들어서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은 보통 재수생이거나 이제 고3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네 나이 비슷하지.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너네 다 나이 비슷하잖아.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 유사성만 고려했지 차이점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영어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 이제 아는 친구 거의 끝나간 친구 차이점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주는 자료가 평등하게 이용되지 않잖아요. 그쵸? 모두에게 똑같이 유용하지 않겠죠. 다른 것도 고려하고 같은 것도 고려해야 진짜 평등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내려가서 봤더니 이제 본문에 그래서 similarity와 이제 옛날에는 traditionally equation, traditional equation은 equality with similarity.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등하면 거는 무조건 equality는 뭐의 equation? 등식이었다? similarity랑 같은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원래 평등이니까 야 똑같이 하나씩 먹어. 이게 그냥 평등이었다 옛날에는. 어떤 애는 100kg 나가고 어떤 애는 25kg 나가는데 그냥 햄버거 하나 똑같이 먹어. 이게 평등이었대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차이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봤다. 어디까지 가시냐면 이제 쌤 표시한 거를 이제 내려와서 그 immune to라는 표현 한번 잘 봐두세요. 이게 이제 면역이 된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서 이제 피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고 그 바로 밑에 줄 끝에 보시면 네, freedom을 지금 A 개념, 다른 기회를 B 개념으로 봤죠. 그 바로 아래 take into account부터 봅시다.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뭘 고려해요? similarities. 네, 요거를 이제 따르게 paraphrase 했죠. similarity. 그 다음에 아까 identical이란 단어도 사용했어요. 예, 요런 식으로 얘는 paraphras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paraphrasing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ce를 고려해야 그게 평등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그 다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혹은 the latter are not relevant라고 되어 있구나. relevant 때문에 이거 약간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relevant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관련 있는 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단 중요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죠. 즉 후자, 즉 B 개념, 즉 차이점을 중요하지 않게 본다면 평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B를 중요하지 않게 본다면 A만 강조하는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해석이 바로바로 안 되겠죠. 지금도 보세요. letter가 relevant 하지 않다면 equality, 평등이라는 건 그쵸? equality, 뭐 같은 말 equality 그쵸? equality라는 것은 뭐다? uniform과 identical만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요 단어. 근데 이런 궁금증 있는 애들이 있어. 쌤, 단어를 외울 때 대표 뜻만 외워요? 아니면 있는 그 사전에 있는 뜻을 다 외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가 맞을까? 사실 다 외우면 좋겠죠. 무조건 뭐 다 외운다는 전제라면은. 근데 우리 이게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솔직히 대표 뜻만 외워도 그걸 까먹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은 항상 그 문맥에 나오는 뜻이 대표 뜻이라고 해요. 지금은 relevant가 중요하니 대표 뜻인 지문을 만났죠. 반가워 이러면서 중요하느라 외우면 되고, relevant가 보통은 관련 있는 뜻이라는 지문을 많이 봤죠. 그때는 관련 있는만 기억하면 되고. 그쵸. 그래서 관련 있는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살다가 이제 글을 많이 읽고 이런 걸 경험치가 쌓인다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쌓이시면 이걸 이게 약간의 의역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는 거니까 관련 있는 사람, 관련 없는 사람 했을 때 관련 있는 사람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발전이 돼서 이런 단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발전에 의해서 비롯되는 모든 단어를 외운다는 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고, 그때 나오면 아, 이게 이렇게 살짝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equal rights do not mean, 자, 이건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았니? 지문은 어려워요. 지문 어렵죠. 근데 답이 쉽다. 그래서 나 이거 맞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지금 듣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지문 정말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완전히 분석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 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는, 약간 평가원이 아유 코로나도 있고 너네 고3 공부도 못했고 힘들지 이러면서 그냥 선지에서 약간 자비를 베푼 느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자비가 없을 시, 그러니까 선지에서 살짝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을 돌렸을 시 킬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지문 분석 잘해야 돼. 답은 쉽잖아. 왜? equal rights가 의미하지 않는데 뭐를? identical rights를 의미하지 않는데 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빈칸에는 얘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예.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 빈칸 제일 잘 푸는 건 뭐야?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빈칸을 선지도 보기 전에 주관식으로 한국말이어도 좋으니 유추해서 가자. 그래서 난 다른 권리를 생각했거든? equal rights는 identical rights만 말하는 게 아니라 different rights도 있어야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무 그냥 1번에 그냥 different rights 너무 있잖아. 그지? 그러니 뭐 답은 쉽죠. 그래서 평등한 건 다름을 다르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같음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다름도 고려해야 된다. 자, 이어서 이제 34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정답률이 3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률로만 봤으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34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프로토피아라고 되어 있죠. 프로토피아라는 게 이제 생소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모르는 단어인데 하고 이제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고 내가 수업 때 많이 말을 했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의 패러프레이징이 일어날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뭐 중요하지 않은 대로 몰라도 되겠죠. 그냥 도입부에서 날리는 말일 테니까. 그래서 항상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야 혹은 두 개야 까지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답을 맞추고 틀리고가 이렇게 결정되진 않습니다. 내가 단어 몰라도요 충분히 이제 문맥으로 미루와 내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단어가 5개가 넘어가고 6, 7개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실 남은 기간 단어만 열심히 외워도 등급의 차이를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게 모르는 단어 별로 없는 친구인데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근데 그것도 하나다 라고 하면 나머지 보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하나는 정말 모르겠고 하나 애매하고 뭐 요런 경우에는 이제 선지에 있는 단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는 단어라고 해도 확실한가 계속 보는 게 사실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쵸? 자, 일단 문제 들어가 볼게요. 프로토피아는 이제 becoming이 되는 상태이다. rather than destination. 어떤 목적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becoming?
이라는 걸로 프로토피아의 개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뭔가 becoming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봤는데 이것은 process이다. 또 paraphrasing을 합니다.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자 이렇게 그냥 과정이다, 되는 것이다 라고만 하는 거는 조금 색깔을 달리 할게요. 예, general하죠. 포괄적이고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운을 시켜야지. G에서 specific S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다운되는 게 어떤 과정이냐라는 게 little better, 약간 더 좋아지는 과정. 약간 더 좋아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래 보니까 incremental improvement라고 해서 점진적인 improvement. 뭐예요? 개선이 보이는 과정. 그쵸? 개선이 보인다. 그 다음에 이 개선이라는 것이 or이라고 했지만 사실 얘들아 이 or은 또는이라기보다는 약간 즉 동일 개념을 연결할 때 쓰는 or입니다. 네. 그리고 mild 미미하지만 progress 진보가 혹은 발전이 보이는 요런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계속 좋아지는 네. 쌤이 손글씨 여기에다 보면은 플러스 개념으로 달아놨을 겁니다. 뭔가 좋아지는 요런 과정의 변화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이 변화의 과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not dramatic. 네, 아주 그냥 변화가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not exciting, 눈에 띄거나 not exciting, 그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앞에 뭐라고 하냐면 subtle하다라고 해놨습니다. 네, 이것들의 그 모습이요. 미묘하고 극단적이지 않으며 그 다음에 exciting 하지도 않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 이유를 또 밝혀야 되겠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거든 발전을 이제 generates 뭐 할 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generates benefit 할 때 요런 거를 전부 다 이제 benefit이라고 또 표현하죠. 어떤 benefit을 generates 만들어낼 때 그때마다 항상 동반되는 것이 뭐다? 네. 이 플러스 개념이 생겨날 때마다 네, 뭐도 함께 동반이 되냐면 프로블럼입니다. 새로운 문제, 즉 마이너스 개념이죠. 이 마이너스 개념도 함께 동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될 때 항상 동반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술이 발전해서 참 좋아요. 코로나 시대에 수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비대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고 그쵸? 네, 쌤이 마스크 안 쓰고 수업할 수 있게 이렇게 무인 카메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베네핏이 있는 만큼 어때요? 카메라가 너무 휙휙 돌아가고 그쵸? 약간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찍는 그런 시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문제도 함께 생겨납니다. 이 문제, 카메라가 휙휙 돌고 이런 문제는요. 네, 이 무인 카메라 개발 이전에는 없던 문제죠. 그러니까 개발이 돼서 좋은 거가 있는 만큼 나쁜 게 함께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자 본문에서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네, 그러면서 problem of today were caused by 오늘날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어제의 new technology의 발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발전 안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걸?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 갈게요. 자, circular 이런 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는 이 순환. 이거를 우리가 결론 지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미 했잖아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반되는 이것은 그렇다고 와 좋아, 와 나빠, 와 좋아, 와 나빠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라 했으니 네, 이런 변화 자체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미묘하고 단어 할까요? 미묘하고 뭐가 아니다? 얘하고 패러프레이징 되는 진짜 좋은 말이 본문의 맨 마지막 줄에 있더라고요. 그죠?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ver stop라고 되어 있죠.
예, 그대로 빈칸에 꽂아주시면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star라는 거는요, 주연이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네, 정우성 주연이다라고 하면 정우성 starring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주연이 아니다라는 말. 자, 무슨 말이에요? 미묘하고 눈에 안 띄고 극단적이지 않고 라는 말이죠. 즉 뭔가의 변화는 항상 그러니까 뭔가의 긍정적 변화는, 네, 화면 좀 가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긍정적 변화는 나쁜 프로블럼과 함께 수반이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좋은 점을 놓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미묘하다, 놓치기가 쉽다에 해당하는 4번에 보시면 hides steady accumulation. 그래서 네, hides 숨긴다라는 거죠. 점진적인 stimulation, accumulation 축적이라는 게 약간 이제 베네핏의 축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쌤이 손글씨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우리의 플러스가 쌓여가지고 이제 to better improvement, progress, benefits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새로운 프로블럼이 동반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이 있으면서 그 좋은 건 역시 극단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눈에 띄게 주연으로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쓰던 폰이랑 지금 폰이랑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 그 매년마다의 조금의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옛날 폰이 더 좋은데 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아지면은 항상 나쁜 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히 그렇게 좋은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옛날 폰하고 지금 폰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지금 폰이 좋잖아.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좋아요. 네, 이어서 3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연계 정답률 이제 54% 정도 나오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거 보시면 내가 이제 늘 강조했던 이게 순서 문항인데 미리 정리를 좀 해놨어요. 제시문의 요약. 제시문의 요약이 중요하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수식어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게 머릿속으로 쌤처럼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꼭 잡아야 되는 개념이 어렵다. 이 어렵다 라는 코드랑 예술의 위치라는 게 이게 잠깐만 생각을 해보셔도 뭐 탁자 아래 무슨 나무 뒤 이런 위치가 아니라 그 추상적인 뜻의 위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위치라는 거는 place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 쓰였다. 그럼 이 place가 상징하는 게 어떤 개념일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시면 사실은 이 추상적인 지문을 좀 더 이렇게 약간 구체화시켜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It can be difficult to decide a place of fine art. Fine art의 place의 decision은 difficult 하다 라고 할 때 쌤이 지금 이거 어렵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라고 하는데 쌤 그런 거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얘들아 항상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건 술부입니다. 술부. 어렵다라는 이 술부가 주제가 돼도 위치가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결정이 어렵다가 주제의 코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서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얘를 출발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글이 이어지는 게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General Statement, 가장 일반적인 진술에서 Specific Statement, 네,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글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제너럴한 주제의 진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역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도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의 반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얘를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 게 유리한 게 보통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요 제시문이 첫 단락에서 paraphrasing 되거나 아니면 그냥 주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항상 박스는 재진술이나 주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이하 내용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A는 절대로 갈 수가 없네요. 왜? A가 안 된다라는 걸 쌤이 이렇게 바로 잡아내는 이유가 저기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결정이 어렵다라고 했죠. 결정이 어렵다며요. 카메라 너무 획획 돌죠. 결정이 어렵다면서요. 결정이 어려운데 바로 A에서 best achievable decision이라고 해서 바로 최고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어렵다? 라고 해놓고선 베스트 결정. 이러면 맥이 맞나요?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더니 바로 찾아버렸네? 안 맞죠? 그래서 쌤은 A 바로 탈락시켰어요. 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생각보다 이제 없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설 찾아보고 해도 아직 뭐 풀이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맞는 거거든요. 근데 B 바로 탈락이죠. 역시 왜? 얼쏘요? 얼쏘라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얼쏘는 동등한 것을 나열할 때 써요. 그러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주제 2가 올 순 없어요. 이 짧은 글에 주제가 2개일 순 없으니까 이게 주제일 수도 있는데 또한 주제 하나는 이래야 동등한 그 중요도가 2개가 나열이 되는 건데 이게 상술일 때나 상술이 동등하게 하나 더 나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상술 1, 상술 2 요렇게 이제 더해지는 건데 첫 문장은 도입이거나 주제지 상술일 리는 없기 때문에 얼쏘랑 연결이 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C로 갈까요? C 같은 경우는 Art can serve as documentary evidence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serve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거죠. 아, 뭐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 말은 뭐야? 아, 예술의 위치라고 하는 거, 이 위치라는 것을 역할처럼 해석하나 보다 라고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 중에서 as 첫 번째 역할은 documentary evidence였나요? 네, 기록의 증거이다. 요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쟤를 제너럴하게 잡고 어렵다 주제 왜냐면 첫 번째 이렇게도 쓰이고 S1 또한 S2 해서 B 또한 해서 B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역할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 B의 두 번째 예측이 나와줘야 되는데 also carry aesthetic value라고 해서 두 번째 심미적 가치로서의 역할 기록 보관소에서 예술의 역할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죠. 아 C하고 B는 아름답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베스트였잖아요. 그럼 사실 베스트라는 거는 이 어렵다라는 것에서 주제로 출발을 하면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가장 베스트 디시전은 그 중에서 따단 이거 요런 식으로 약간 종합의 뉘앙스 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rchival decision about art는 do not focus territoriality 영토성도 아니고 네, 종합에서 이제 심미적 가치는 이제 심미적 가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뭐도 아니고 영토성도 아니고 솔직히 영토성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기서 중요합니까? 큰 맥락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토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monetary value, 돈적인 가치, 금전적 가치도 아니고 뭐다? best decision focus on 마지막 문장이 종합이 되겠죠. 그래서 뭐다? evidential value가 exist 한다라는 것이다. 즉 증거적 가치이다. 그러면 아까 얘가 가장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매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쌤이 아까 B 읽다가 해서 다는 안 했잖아요. 2번도 사실 가다 보면은 2번 B에 나오는 두 번째 심미적 가치도 B 달랑 마지막 꼬리라고 해놓은데 보시면 not what motivates archival preservation 이라고 해서 네 이걸 동기화하는 가치는 아니라고 얘도 아니고 라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다 라고 결론을 매기는 그런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제 하나 이거일 수도 있고 역할 둘 이 역할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베스트하게 결정하는 건 얘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직접 연계가 됐죠.
수능 완성 11강 3번에서 나왔는데 직접 연계고 이렇게 난이도 많이 높지 않아서 우리는 39번을 잠깐 볼 건데요. 39번은 연계되지 않았지만 쌤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나랑 수업한 사람들은 진짜 한두 번만 들었어도 다 알 만큼 쌤이 삽입에서 제일 좋아하는 접속사는 rather야. 진짜 한 민망할 정도로 한 반당 20번씩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삽입에서 역시 rather가 출제가 됐습니다. rather 아니면 instead 나올 거야 라고 내가 거의 진짜 20번 이상씩 말을 했죠. 네, 나왔고 쌤이 rather를 기점으로 앞에 뭐가 있다? 부정. 뭘 부정하고 뒤에 애를 강조하는 구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It evolved naturally as certain devices. 네, device가 있다. 어떤 특정 certain device가 있다. 요거를 devices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걸 보니 앞에는 그거에 이제 다른 걸 부정하고 아니 차라리 디바이스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 그게 workable. 네, 잘 먹혀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소재로 한 글이고요. 39번. 네, 이 내용보다는 사실 이 접속사 잘 활용하는 거 삽입에서 중요한데 이 영화 일단 소재를 내용 간단하게만 보시면 영화는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그런 틀이 없다. cinematic language 같은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syntax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3번 문장 보시면 There is nothing preordained about film syntax라고 되어 있죠. 네, preordain이라는 거는 미리 정해진 게 없다. 자, nothing preordain이라고 되어 있죠. 미리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rather 아니 특정한 디바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 말이 맞고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 항상 앞뒤 맥락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 이제 그럼 답을 이제 내가 4번인가 하고 집어넣었잖아요. 넣고 나서 할 일이 있죠. 뒤랑 연결이 되는지 항상 이하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볼 때 이제 뭘 참고하면 된다? 글이 G에서 S로 간다. 그러면 devices가 있다라는 것보다 더 자세히 하려면 어떤 그 디바이스에 대한 상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4번 뒤에 그 어떤 이 syntax of film이라는 것은 사실은 organic development 없다고 안 하고 organic development 유기적인 어떤 발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뭐하다.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뭐 해야 된다고 descriptive 하다. 이게 너무 길어서 잘리니까요. 아래에다 쓸게요. 네. 이하에 나오는 말이 descriptive 하다. 이게 뭐예요? 설명적이다. 설명적이다. 뭐가 아니라 descriptive 하다, prescriptive 하지 않고 descriptive 설명적인 그런 디바이스는 있다. predescriptive가 아니라 predescriptive라는 거는 규정하는 prescriptive D가 왜 나갔지? prescriptive 이거는 이제 규정하는 이런 뜻이죠. 동사가 아니라 밑으로 오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으로 갈게요. 요약입니다. 요약은 참 오랜만에 풀이합니다. 요약이 킬러였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문제예요. 정답률은 50%인데 하나같이 1번은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1번이 아닌 이유. 그러면 B 때문인 거죠. B가 common이 안 되고 unnecessary가 안 되는 이유. 그치? 네, 그냥 대놓고 말하면 네 생각이 들어간 거야. 네, 1번에서 틀린 친구는 독해를 못했다. 해석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억울할 겁니다. 다 맞게 해석을 한 친구들이 1번을 하거든요. 네, 해석을 다 맞게 했고, 근데 문제는 요약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자기의 그 개인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면 누구나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견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항상 본문 내에서 네가 찾은 unnecessary와 paraphrasing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본 것 같은데 없어 막상. 이거 읽으니까 응당 당연히 네가 생각했을 뿐이지 본문에서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요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도출될 때가 있어요. 예, 그치만 요약은 있는 걸 가지고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하버드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고 shows 보여주기를 지금 materialism 물질주의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소재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요거는 somehow comes between them and the satisfaction of other social need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them과 다른 social needs 사이에 들어간대요. 요 사이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들을 어떤 사회적 요구와 분리시키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는 만약에 물질주의를 추구하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돈에 관심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둘을 나누는 comes between 내 사이에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ambivalent 양면 가치가 있다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시면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move away from greed 뭐에서? 이거는 같은 말이 away from greed예요. 욕심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뭐야? 어디를 좀 더 추구하자? 가족? 지역사회? 이렇게 좀 나는 돈이 아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돈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반면에 but they also felt 어떤 느낌을 받냐면 priority 많은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가 사실 나와 share되고 있지 않다는 즉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추구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atomized라는 거는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selfish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어가지고 돈 해가지고 나는 그들과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구별이 되기 때문에 난 참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이 안 통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만 좋아할까 난 돈 관심 없는데 라고 해서 심지어 felt isolated 약간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하나 둘 내려가시면 그게 밝혀진 게 Others share their views. 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는 돈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너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쟤 너무 돈 밝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있지. 그 사람도 사실 난 돈 안 밝히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돈을 밝혀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나 지금 우왕좌왕하는 게 넌 그 카메라 좀 이쁘게 잡아주려고 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felt isolated 느끼는 것 자체가 shared 된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맨 끝에 뭐처럼 경험이 한다? as if.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as if니까 말 그대로 가정법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느낀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라는 거죠. 이게 아닌데, 뭐가 아닌데? Purely private ambivalence which cuts us off from others. 다른 사람과 사실은 단절시키는 게 아닌데, 애초에 그들과 사회 요구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뭐 된다? 이들은 shared view를 가지고 있다. 이걸 주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shared view를 가지고 있다. 사실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돈을 추구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보인다. 남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내가 봤을 때 진짜 돈 밝히는 애도 사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 many Americans는 믿는다. 물질주의가 자기들을 이제 pursuing,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서 자꾸 떨어뜨린다고. 그쵸? 사실 요구 아니고 가치라는 거예요.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물질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소중한 걸 잃는다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까 isolated 느낀다는 게 feel detached. 그죠? 동떨어진 것처럼 느낀다. 근데 뭐라고? 그 느낌을 나만 받는다고? 아니, 모두가 받는다. 그 shared view라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paraphrase로 나온 게 바로 common. 그런 생각은 흔하다. 너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you are not alone 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1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만 이렇게 한다고 isolated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 글을 읽으면. 그래서 unnecessary 가는데 그렇게 unnecessary 하다라고 본문에서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common 하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unnecessary 한 생각이야 라는 거지 본문에서 걔를 paraphrase 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shared view와 paraphrase 되는 common을 선택할 것이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래서 나오는 결론 unnecessary를 결정한 것이냐,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평에 이제 질문도 많고 핵심 문항이라고 생각되는 거 풀이를 했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뭐 메일이나 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